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바둑은 1999년 제3회 삼성화재배 결승 5번기 마지막 최종국이고요. 세계 최강 이창호 구단과 중국의 자존심 중국 1위 마샤오쿰 구단입니다. 2대2 동점 상황에서 맞이한 최종국인데요. 대국 당일 아침 대국실의 공기는 돌가리기 결과 하나에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1국부터 4국까지 흙을 잡은 사람이 무조건 이겼거든요. 이창호 구단이 또다시 흙을 지게 된 건데요. 흙 잡으면 무조건 이겨. 이 징크스가 이창호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백을 잡은 마샤오쿰 구단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겠죠. 초반부터 종반까지 이창호를 매섭게 몰아붙인 마샤오쿰은 승률 90%를 돌파하며 우승컵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중국 언론들이 승전보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방심한 마샤오쿰의 뼈아픈 실책 한 방이 터져 나오고 돌부처 이창호의 소름 돋는 끝내기가 매섭게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대역전의 드라마 결승 5국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흙이고요. 마샤오쿰 구단이 백입니다. 자, 이 좌하기 쪽은 지금 흙을 잡은 이창호 구단이 먼저 한 칸 걸침을 하고 협공을 하면서 이 당시에도 많이 두어졌던 정석 진행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전 진행은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요. 보통 이 장면에서 가장 익숙하게 두던 급소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자리죠. 치중을 가서 이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끊어가게 되고요. 백은 아래쪽을 젖히고 잡고 단수 치면서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두 칸 벌림까지가 가장 기본 형태의 정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지금도 딱 보면서 이 흙이 이게 뭐지? 돌이 너무 뭉친 거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흙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흙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수들, 다른 방법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수들이 여기서만 이렇게 날일자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먼저 치중을 들어가서 요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왼쪽을 붙여가는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기본 형태가요. 자, 이렇게 두는 이 수순이 이게 결과가 백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돌렸을 때 AI도 이건 분명히 백이 약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흙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장면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잊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으면 이거 지킨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돌림 당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뒷맛들이 있기 때문에 흙이 괴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방에 따내고 백이 두 칸 벌림까지 이렇게 마무리 정석이었는데요. 자, 지금 AI는 조금 색다르게 이걸 설명을 해줘요. 자, 이 정석대로 옛날 정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흙이 이걸 따내지 않고 만약에 이걸 이어준다면 이 그림은 흙이 유리하다라고요. 자, 왜? 백이 똑같이 호구를 치는데 여기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걸 한번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거 지켰을 때 백이 어차피 하변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지키고 다른 데를 간다. 이 급수 한 방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 되게 아프거든요. 이거 당했을 때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꽉 막혀가면서 순식간에 곤마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백을 살려가기 위해서 이 선을 짝짝짝짝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걸 몇 번 밀다 보면 이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수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 해결이 됐냐? 아니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또 이런 데 찝히는 게 선수가 들을 거고요. 이 좌하기 쪽을 틀어 막혔을 때 밑에 있는 백이 또 못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이 중앙 쪽을 단단하게 지키면 결국은 하변을 가야 되는데 그럼 굳이 11번으로 이 한 점을 그냥 따내는 모양보다 11, 13으로 이렇게 두텁게 처리를 해 놓는 게 흙이 좀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흙의 승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본형에서도 이게 흙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냥 따내가지고 이렇게 찝는 모양은 나중에 백이 밀어 올리는 거, 또 이렇게 들여다봐서 활용하는 수단들로 이걸 옥집으로 만들자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11번이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때는 결과가 조금 달라진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됐던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둬서 지킬 때 그 후에 여길 들어가는 방법들이 나왔었죠. 이게 정말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많이 뒀었지만 흙이 그래도 별로 좋지 않다. 흙이 약간 손해다라고 해서 안 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본 정석 형태를 AI는 이거는 1번 자리가 한 칸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흙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 정석 두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전 진행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실전은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붙이면서 이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던 흑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석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신수들을 개발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호구를 치고 들여다봐요. 자, 백이 이제 이어주면 이때 귀 쪽을 틀어 막으면서 이 아래쪽, 원래라면 백이 그냥 두 칸 벌림을 해야 되는데 이 흑돌 때문에 두 칸 벌림이 잘 안 되죠. 밀고 나가면 흑이 뛰어나갈 거고요. 이걸 뭐 협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붙여서 뚫고 나가자고 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백이 쉽게 하변을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수단들이 되게 재밌게 연구가 됐었는데요. 지금도 AI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흑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의 최선은 여기까지 온다면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귀 쪽을 뻗어서 이거 끊기면 끊기는 대로 싸워가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실전 진행을 보면요. 호구 칠 때 들여다봤고요. 여기서 마샤오춘이 이으면 굴복이다, 활용을 당했다 해서 안 입고 반발을 하는데요. 자, 반발하는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젖히고 단수치고 틀어 막으면서 깔끔하게 막히거든요. 이게 막히게 되면 이제 귀 막히는 게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지켜줘야 되는데 흑이 두텁게 정리를 해 놓으면서 흑이 좀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흑이 좋고 이걸 막아도요.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이을 수는 없잖아요. 백은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러한 전투들을 해가야 되는데 끊어가는 게 선수가 듣죠. 백이 이 하변 쪽에 있는 흑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뻗어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걸 뻗어서 뒀을 때 이제 이걸 계속 젖혀가면서 이렇게 두거든요. 이게 당장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이 어렵다는 거예요. 끊어도 이걸 쭉쭉쭉쭉 쳐서 밀고 나가면 백이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게 이 아래쪽 귀 쪽에 백에 대한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이 쉽지가 않은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막거나 아니면 밑으로 젖혀가거나 이런 식의 진행을 한다면 흑이 약간 유리하게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당시 확실하게 연구가 딱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자, 실전은 귀 쪽을 틀어 막았고요. 이렇게 위쪽을 젖히면서 두텁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아래쪽을 밀어 올리면서 하변 흑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왼쪽으로 눌러가면서 중앙 쪽을 한번 탈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바둑이 팽팽해요. 어느 한쪽이 엄청 유리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마샤오춘이 하변 흑도를 협공을 하면서 싸워가기 시작하는데요. 흑도 오른쪽에서 오고 공격할 테면 공격해봐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문이 한 방에 될 것 같진 않죠.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젖혀가는 수단들, 요거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끊는 게 절대적인 선수예요. 이렇게 쳐야 되는 모양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단쳐서 늘어주는 게 선수가 되죠. 따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밀면은 받아줘야 되는 모양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돌아가서 여기까지 그런 게 됐을 때 이렇게 뻗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럼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젖혀서 끊을 때 돌려치는 회두리의 수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백을 잡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장문 같은 걸 씌워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석적인 장문 역시 끊었을 때 오른쪽 지키고 이렇게 단수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샤오츠는 이 흑을 잡기 위해서 우아기 쪽을 먼저 건드리는데요. 자, 여기를 붙여서 늘어주고 밀어 올리니까 끊어가면서 오른쪽을 좀 단단하게 돌을 몇 개 더 투자를 해놨잖아요. 얘네 때문에 이제 장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을 잡자고 했는데 이 장면을 뒤로 조금만 돌려보면요. 이창호 구단이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걸 밀어가지 않고 그냥 왼쪽에 있는 흑도를 먼저 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아기 쪽에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백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큰 게 없어요. 한다면 끊어서 키워 죽이고요. 단수 하나 치고 눌러가는 것까지. 요 정도까지 이제 선수가 되는데 어차피 귀는 단단하게 살아있죠. 중요한 건 밑에 쪽을 밀고 나가면서 이 흑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줄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냥 이 밑에 있는 흑돌만 살아나가면 왼쪽, 오른쪽 다 흑이 차지하고 있고 밑에도 쉽게 타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흑이 많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아래쪽에 백돌이 흑을 공격하는 수단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썩 재밌는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실전은 여길 밀어 올리면서 이 밑에 있는 흙돌이 이제 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실전 진행을 보면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뚫을 때 흙이 여길 나가 끊어가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젖혀서 버렸습니다. 자, 그냥 버리기에는 이 5점이 너무 크죠. 물론 우아기 쪽도 크지만 실제로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초반부터 불리한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바둑이 한 2집 반인가 3집 반 정도 백이 앞서 나가는 바둑이었습니다. 실제로 검토실 분위기도 안 좋았었고요. 나중에 이창호 구단도 국후에 초반이 좋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AI가 나온 이 시점에서 AI의 분석을 보면은 흙의 가장 좋은 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뭐냐면 실전 진행처럼 이걸 둔 다음엔 나가서 끊어가는 수단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왜? 이거 끊는 거는 단수치니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들이 선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치고 여기까지는 뭐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흙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백도 여기 약점이 있죠. 백 이걸 뻗어가면 살긴 살아요. 살긴 사는데 이 밑에 있는 백이 너무 쉽게 정말 단단하게 살아가고 또 이 2점 머리도 두드려가면서 우아기 쪽을 공략을 하게 되니까 흙이 완전 망한 겁니다. 살고 망하는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전은 버리고 뒀던 건데요. 그 버리는 걸 이렇게가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버렸다면 요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합니다. 자,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실전 진행은 이 2점을 완벽하게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양까지 온다면 이렇게 2점 따내는 것들이 또 선수가 돼요. 백이 손을 뺐을 때 붙이고 먹이고 단수 그 다음에 젖히기만 하더라도 패의 수단이 남아있죠. 이게 나중에 시한폭탄으로 남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이걸 막기만 하더라도 젖히는 거 선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우고요. 단수 한 집만 만들어도 이게 지금 패가 납니다. 여기 맞고 이렇게 해서 여길 갖다 뻗어버리면 빅이 되는 거고요.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변 쪽 공간, 백이 흙을 잡아놨던 공간에서 수가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11번 같은 곳을 2점을 선수로 따낼 수가 있는 흙이 유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전 진행은 여길 와서 이렇게만 해놓고 손을 빼서 우변을 돌렸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상태로 초반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선수를 잡은 마샤오 중구단 우상기 쪽을 걸치고 날일자 들어가고요. 여기서 아래쪽 하나 선수 활용. 자, 백이 오른쪽 지켜놓으니까 이제 우상기를 지켰고 백도 상변을 지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좌상기 하나만 남았죠. 흙이 좌변을 뚫었고요. 백이 좌상기 지키고 여기서 귀 쪽을 붙여 들어가면서 변 쪽으로 벌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둘 수 있는 자리, 가장 큰 자리들을 찾는다면 백의 우변 쪽 침투를 볼 수가 있는데 마샤오 중구단은 여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변에 있는 흙돌을 한 번 더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 공격하는 수단으로 날일자를 들어가고요. 자, 당연히 위쪽을 밀어 올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올라가고 있어요. 치받고 젖히는 것까지 선수해놓고 이때 이제 실전은 여길 지켰는데 이 지킴수가 나온 다음에 이 당시 검토실에서 여기를 지켰다고? 이걸로는 그래도 우변 쪽을 지켜야 되지 않나? 라는 탄식이 많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은 두텁게 지키는 걸 선택을 했는데요. 왜 이러한 수순들이 나왔을까요? 한번 알아보면 일단 우변 쪽을 지킨다면 백이 여기를 쳐들어갔을 때 잠시 후에도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무조건 부서지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지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키거나 한 칸으로 지키거나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대신 한 칸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수가 아직도 또 뒷맛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뒷맛을 없애려면 날일자라든지 입구자가 좀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상변 쪽으로 손을 뺐을 때 백의 공격, 바로 석점은 중앙에 급소다하는 이러한 급소 자리를 백이 때려버린다는 거죠. 자, 흙의 입장에서 여길 지켜야 되잖아요. 이 급소를 한 방을 때리고 이걸 젖혀서 치받아 버리면 원래라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이 공간인데 이거 끊겼을 때 감당이 안 되죠. 이걸 치고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가 순식간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흑이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건 요걸 뻗는 게 또 선수가 듣고요. 이렇게 지키는 모양이 너무 안 좋죠. 흑의 모양이. 양쪽 다 지금 옥집 형태라서. 자, 그러니까 여길 젖혀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백이 너무 쉽게 저 위쪽을 손에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끊기는 약점을 한번 또 지켜줘야 되고요. 흑의 입장에서 왠지 모르게 우변에 집은 만들었는데 공격을 좀 많이 당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왼쪽을 이런 식으로 지키기에는 끊기면서 이 흑돌이 계속 몰리게 될 거고요.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리한 바둑이라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바둑은 더 이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리한 바둑이라면 두텁게 두어놓고 좀 천천히 마무리 부분까지 천천히 한번 두어 가겠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자, 제 예상이고요. 자, 실전은 여기를 지키고 우변을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철주로 지키니까 한 칸을 띄어나가죠. 자, 여기는 보통 이런 거 쳐들어왔을 때 두는 방법이 지금처럼 철주로 지킬 수도 있고 위쪽을 막을 수도 있는데요. 위쪽을 막으면 보통은 백이 이렇게 삽니다. 붙여서 있고 요거 이을 때도 있고 뻗을 때도 있는데 흙이 많이 튼튼하니까 그냥 뻗어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날짜 하나 가면 살아요.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 쪽을 이렇게 부서지는 대가로 중앙에 흙이 세력을 얻는 건데 이 세력을 만들어봤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래쪽에서 타고 나오고 있고요. 위에서도 뚫고 나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세력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 실리. 일단 집 지키고 이 백을 조금 몰아가자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자, 이때 흑이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이 백의 약점을 노리고 동시에 위아래 백이 연결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여기서 백이 이걸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손을 빼도 될까요? 손을 빼도 돼요. 손을 빼도 당장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데가 지켜져 있다면 당연히 약점이 있겠지만 지금 그냥 찌려고 끊었을 때 백이 있잖아요. 자, 요걸 단수해서 이걸 뚫을 수는 없어요. 이 두 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 이어야 되는데 잡고 치고 따내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 흙이 두텁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백도 집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당하는 게 생각보다 흙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흙이 되게 신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요, 실전 진행처럼 들여다보고 이렇게 우변을 탈출하는 그림보다는 여기를 그냥 톡 끊어놨어야 됩니다. 끊었을 때 흙이 이렇게 쳐서 그냥 막아가는 그림이라면 백이 그냥 집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끊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런 건 당연히 빠져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때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서 이 위쪽을 지켜주면 아까 흙이 찌르고 끊어서 돌려치고 막 하는 모양보다 집을 한 두세 집 정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끊어가면서 이제 싸워가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싸움을 백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흙이 살아갈 때 백이 또 다시 끌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 AI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길 끊어라. 이걸 들여다본 다음에도 이쪽을 끊어서 어떻게든지 얘를 이쪽을 빨리 이어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찔러서 이거 활용해서 돌려치고 두텁게 틀어 막아놔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되게 단단하게 이득을 볼 수가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실전은 그냥 들여다보고 입구자로 나갔고요. 이 위쪽은 이 우변 쪽 백을 공격하는 그 전투가 벌어질 때까지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실전 진행은 백이 계속 초반에 하변 쪽에서 딴 점수를 백이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두 집반에서 세 집반 정도 앞서 나가는 바둑이었는데요. 지금 상변 쪽에서 공격하고 우변 쪽까지 침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집으로 더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백이 한 4집 반 정도 앞서가고 있는 바둑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 차이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요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또 요걸 두텁게 잡아놨는데요. 요걸 이제 뻗어주고 지킬 때 이렇게 되면서 이때 집 차이가 거의 4집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런 승전보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마샤오춘이 이길 것 같다.
이기고 있다. 많이 기사들이 나왔었겠죠. 자, 그런데 이 바둑이 순식간에 한 방에 역전이 돼버립니다. 자, 그 역전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요수가 나왔을 때요. 백이 일단 흐름은 지금 백이 계속 좋아요. 근데 흑이 요 자리를 딱 뒀을 때 여기 진짜 좋은 자리다. 이 위에 흑의 공간도 집으로 만들면서 왼쪽 백 모양도 백세력도 줄여가는 대세점이다 라고 해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약간 거의 비슷할 정도로 따라잡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백은 이 날짜보다는 여기를 먼저 하나를 더 놓고요. 흑이 지켜야 되잖아요. 이쪽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둘 때 그때 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냥 이걸 뒀기 때문에 이 자리, 빛을 발하는 자리죠. 이걸 두면서 거의 비슷해졌다 했지만 실제로는 즉 AI 분석으로는 그래도 백이 한 3집 반 정도 유리한 바둑. 아직도 바둑은 백이 많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역전이 됐나 한번 볼까요? 좀 밀었고요. 붙여서 뻗었는데 요게 문제였어요. 자, 이 붙여 뻗은 걸로 계속해서 이 위쪽을 끊어가면서 이 오른쪽을 좀 더 쉽게 타개를 해 나갔다면 계속 좋은 바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붙여 뻗으면서 백이 이 공간에 집을 지켰는데 그만큼 흑도 이 위쪽에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라는 거예요. 자, 실전 흑이 들여다봤고요. 이렇게 붙여 막습니다. 백이 젖혀가기에는 건너 붙여가는 수가 조금 걱정이 되죠. 이걸 막 끊어가지고 이 귀 쪽을 차지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백돌이 한 방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반발은 못하고요. 결국 그냥 뛰어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바둑이 묘해집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여기가 지금 이게 몇 번째 수냐? 97수죠. 이게 딱 놓여지고 나니까 이거 정말 좋은 수다라고 하면서 검토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 이걸 두게 되니까 다음에 만약에 백이 아니죠. 백이 만약에 다른 데를 두면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 백이 지금 위험해져요. 그래서 실전은 여길 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나가버리니까 이쪽을 쭉쭉 밀어버리면서 이런데 끊어지는 약점들이 자연스럽게 보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흑돌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 바둑이 반집승부에 돌입을 합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반집승부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았던 수죠. 그런데 문제는요. 실전에 나갔던 이 수, 입구자를 마샤오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뒀다면 그랬다면 바둑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요걸 두면 이제 이 장문이 안 되거든요. 그쵸? 이게 안 돼요. 그럼 또 이걸 밀고 나가는 거는 어차피 더더욱 안 되고요. 이거 장문을 하려면 약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는 순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 약점을 장문을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여길 밀고 들어가는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자리에 돌이 오면 흑은 여길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손을 돌리게 되면 이 장문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약점 때문에. 이렇게 끊었을 때도 결국 후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치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4번의 장문이 안 된다. 즉 1번이 정말 효과적인 그러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엔 이 자리를 못 찾고 그냥 나가는 바람에 밀어 올리면서 반집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백이 반집이 약간 유리한데요. 이 반집승부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었거든요. 자, 실전 여기를 뒀고요. 나가 끊고 이렇게 먹고 2005단이 요쪽 백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주고 요걸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젖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켰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반집 승부예요. 드디어 이제 백이 위쪽을 지켰고요. 이때 흑이 오른쪽을 먹습니다. 자, 이도를 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젖혀서 이렇게 패로 버티면서 이 우상기 쪽에 있는 흑돌에 대한 공격과 요걸 흑에게 이렇게 이어가라 하는 수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 흑이 이걸 그냥 이어버리면 여긴 찔러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또 생깁니다. 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흑의 사활이 걸리죠. 흑이 한 번 더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패를 서로 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창호 구단은 계속 따내면서 버팁니다. 자, 단수 치고 이었고 따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조금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팩감들을 쓰고 받고 밀고 들어오고 요게 지금 패를 하면서 두어지는 끝내기 수순들도 중간중간에 조금 변화들이 특히 이쪽에 변화들이 많았었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샤오춘의 패착이 나오는 부분까지 가볼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바로 이 자리.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반집이 마샤오춘한테 있었어요. 0.5집이 100이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100이 이기는 수순은 이걸 끊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지금 100이 다 살아갔고 이제는 패싸움인데 이거 완전 꽃놀이 패잖아요. 물론 이 패는요, 이제 패를 하다가 나중에 흑이 이걸 찝으면 이렇게 이어야 되고, 이 패를 지면 100은 돌이 하나, 둘, 세 개가 죽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쵸? 이 세 개가 죽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해가 큽니다. 한 6집 정도. 근데 이 패를 흑이 졌을 때는 6집이 뭐예요? 이만큼의 무더기로 지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의 입장에서 완전히 이거 꽃놀이 피었거든요. 그런데 마샤오츠는 이걸 안 했어요. 당연히 패를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패를 하잖아요. 패감이 100이 많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100이 패감을요, 보통 위쪽을 이렇게 젖혀서 쓰는데 저 패를 이기면 사실 끝나요. 그러니까 패를 이렇게 써요. 이걸 이기면 이렇게 뚫리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래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가 뚫려요. 그래서 4번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끊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패감이 엄청나게 무더기로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따내고 찌르는 거 절대 패감. 자, 끊는 거 절대 패감 따내고요. 끊는 거 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따고 치고 따고 밀고 들어갑니다. 연결해야 되고요. 따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 여기까지는 또 할 수 있겠죠. 따고, 그 다음에 100이 요것도 이렇게 쳐요. 따고, 그리고 흑이 할 게 없어요. 패감이. 이제는 요거 끊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요것도 한 번은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요거 안 잡고 만약에 따잖아요? 이렇게 따내면 100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내도 이기고요. 이 패를 받아주면서 조금 더 패를 끌고 가도 100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 패를 했으면 무조건 100이 이기는 바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마샤오츠는 여기서 그냥 후퇴를 해요. 그리고 이걸 찌르고 끊어서 이걸 땁니다. 자, 찌르고 가죠. 다시 치면서 괴롭히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거 따봤자 요거 찌르는 거 선수, 이거 막는 거 선수가 되면서 흑이 쉽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여기 중앙에 집이 붙어요. 그래서 결국 마샤오츠는 여기서 중앙 쪽을 나왔고요. 여기를 흑이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바둑이 흑 쪽으로 역전이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요수도 조금 100이 손해였는데 저기 이 당시 실전에 이렇게 이수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마지막 패착이다 했어요. 검토실에서는 이걸 치받아서 이쪽 중앙 쪽을 무조건 막아줬어야 된다. 그랬다면 모른다 했지만 이렇게 돼도 이 오른쪽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100의 손해가 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여전히 요거 젖혀있는 걸 선수하고 이렇게 잡으면 흑이 90반 정도 남는 바둑이라고 해요. 치받아도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결국 실전은 이렇게 뒀고요. 이걸 끼우고 이어서 이거 조금 더 괴롭히면서 왼쪽 백집이 엄청 줄어든 건 아니에요. 젖혀 이을 거 원래도 흑 권리였고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흑이 중앙을 틀어 막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바둑은 136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이창호 구단이 흑 2집 승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마샤오춘의 패착 뭐였죠? 바로 이거였어요. 우변.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이 꽃놀이패를 안 들어가고 이걸 너무 낙관을 했던 걸까요? 이렇게 둬도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패를 안 했겠죠. 자, 근데 저 패를 피하고 그냥 이어버린 거. 이게 결국 이 바둑의 패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결승 5번기 전체가 흑을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이 기묘한 징크스로 끝난 소름 돋는 드라마였는데요. 중반 한때 이 승률 90%까지 90%를 찍으면 거의 우승에 대한 확신을 했던 마샤오춘이었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의 방심과 이런 패착으로 다 잡은 우승컵을 놓치게 되면서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집에 가서 울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왜 이창호가 세계 최강인지 좀 많이 증명해준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둑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